가성비 단지로 일단 우동 롯데가 아까 5억대에서 5억 중후반, 6억 초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오늘은 가지는 못하지만 저기 동백 두산 이브더 제니스 있죠. 저게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중심축에 마린시티 생활권의 끝자락으로 해서 좀 누릴 수 있고, 장점으로는 또 동백섬이랑 해운대 백사장은 더 해수욕장까지 거리는 또 가까워요. 그래서 저게 최고가 한 12억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동호수 따라 다르지만 뭐 8억대 9억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성비 좋은 걸로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단점은 뷰가 막히는 단지들도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별로고, 좀 싸게 사야 되고, 또 뷰가 그래도 준수하게 나온다 하는 거는 또 나름 가성비 투자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이시면 고여요. 네. 그리고 그 등기 칠 때도 이제 취득세 8% 내고, 등기 칠 때는. 근데 등기 칠 때는 피 먹고 빠지는. 빠지는 괜찮고. 예? 등기 치기 전에 집에 두 채만 팔면 되는 거예요? 두 채 상태에서 청약을 받으면 3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등기 치기 그죠. 전에 잠깐만. 하나를 팔았다 해도 3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8%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꼼수가 안 통합니다. 예. 그래서 아깝더라고. 맞죠? 예, 저도. 안 그러면 스톤에 넣고 싶은데 특히 작은 거는 맞죠? 분양권, 분양권 있으면 이쪽 양도세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샀던 주택에? 네. 팔 때 가면은 비과세가 다 날아가는 거네? 네, 비과세가 날라가죠. 일시적 2주택 하실 분들이라든지 비과세 하실 분들이 좀 보이는 거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투자기 좋거나 공부하기 좋거나 혹은 놀기 좋거나 이럴 때 임장을 잡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로도 좋고 투자로도 너무 좋은 시기라서 임장을 잡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우 마리나에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경남 마리나, 경동 마리나 이래 쭉 보시고, 가는 길에 우리가 마린시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동부 올림픽 타운 설명드리고, 이제 건너가서 해운대 자이 이제 1, 2차 보고, 사만 베뉴브죠. 해운대 베뉴브 보고,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안 된다면 브리핑, 시간이 된다면 이제 3호 가든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우 마리나 보기 전에 여기 우동 롯데 있죠. 우동 롯데가 이제 대지 지분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동 롯데 대지 지분이 18.5평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13평 이상이면 대지 지분이 괜찮다라고 하고 15평 이상이면 되게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동 롯데가 대지 지분이 18.5평이라서 요 동네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해운대 재건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대지 지분이 잘 나와서 사업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동네 입지가 좋아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서 사업성이 잘 나와야 재건축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동 롯데하고 경동 마리나하고 나중에 저기 동부 올림픽 타운하고 가격대가 5, 6억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가 가성비 아파트로는 이거를 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우동 롯데는 우리가 시간상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약간 고바위에 있으면서, 고바위가 원래라면 단점이 되지만 이 동네는 고바위면 뷰를 또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6억대, 5억대에서 시작해서 6억대 초반 이렇게 시세거든요. 나중에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걸어갈까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베뉴브를 보러 왔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 우리가 남천 서밋을 분양을 했잖아요. 그 서밋 분양하고 4천대 이상의 분양가 고가 분양을 하면서 주변 시설을 솔직히 지금 이제 핫해요. 주변에 뭐 대연 서밋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등등의 이제 저도 얼마 전에 하나를 그 드샵 남천 드샵을 거래를 했거든요. 매도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거래가 지금 좀 상향을 치면서 이렇게 남천 서밋 때문에 주변의 시설 같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물론 이제 베뉴브도 아마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3,900선에서 밑으로 분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000원 넘어버렸죠. 이제 주변 이제 이번 남천 서밋이 생각보다 분양이 좀 솔직히 계약률이 높았죠. 어제가 줍줍 있었죠. 혹시 가신 분 계세요? 어제도 주소가 납작하던데 저는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바로 계약금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줍줍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요도 솔직히 4천대 분양을 하고 뭐 계약률도 봐야 되겠지만은
주변 시세에 영향을 갖다가 충분히 저는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분양하는 데가 분양권 하나 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딱 어디 분양한다면 거기에 다 타깃에 맞춰서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주변을 갖다가 한번 살짝 둘러보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 누릴 수 있는 게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오늘 한번 임장을 통해서 아까 고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한번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임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리나 시리즈 들어옵니다. 해운대,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 해운대 하면 이제 대표적인 데가 우동, 충동, 뭐 자동 이 정도 하죠. 물론 뭐 재성동도 있고 반여동도 있지만 송정동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좀 비싼 동네라 하면 우동, 중동, 자동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시가지죠. 신시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노후주택 정비해가지고 새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동은 최근에 이제 그런 상업지가 많다 보니까 주복으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핫해서 한동안요, 롯데스타라든지 동원이라든지 뭐 경동리인 같은 등등의 이제 주복들이 한 40층, 50층 올라오면서 또 추가로 또 루엘 계획도 있고 동원 2차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동리인도 최근에 4차 분양했는데 3차도 예정돼 있어요. 등등 아직도 중동에는 많이 남아있다. 근데 걔들이 다 주복이에요. 주복이다 보니까 일단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부족을 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대단지 일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제 다 주복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고밀도 개발을 해놓으니까 대구 40층, 50층 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진짜 우죽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는 주복이라 해가지고 멋지고 외관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쾌적함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해운대에서 가장 주거로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데는 저는 요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마리나 시티 라인. 완전 지하철권의 평지에, 자, 1차, 2차, 경남, 경동, 대우 동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부까지 해가지고, 완전 평지에 지하철권에 이런 데가 없어요, 해운대. 단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 만약에 신축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우산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가치적으로 좋다고 하는 우산보다도 저는 여기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럼 바로 지하철에 해변까지 걸어가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마린시티 있죠? 옆으로 가면 바로 해운대 바닷가예요. 그래서 뭐 단점이 있다면 일부 마린시티가 이제 좀 가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리나 시리즈는 뷰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경남, 경동 요쪽 라인은 이제 요트 경쟁을 해가지고 광안대교 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요 일대가 솔직히 개발이 되는 순간 해운대는 진짜 저는 날아갈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초기죠,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막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저번 21년도 이제 상승장에 마리나가 움직였죠. 재건축을 갖다 하려고 추진을 했었고, 최근에는 제가 좀 유심히 관찰을 못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얘가 12억까지 갔나요? 12억까지 갔죠. 14억? 4억까지 갔. 14억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남측 그 삼익비치도 14억까지 갔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14억이면 엄청나게 갔었어요. 근데 제가 와 이거 진짜 10억까지만 가면 사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잠시 10억에서 9 후반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물건들이. 그래서 지금에서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0억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10억, 11억, 12억 이 정도 아마 거래가 될 건데, 저는 충분히 지금도 싸다. 물론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수익률 이런 게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1년도에 잠깐 재건축을 갖다 이슈가 붙었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은 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게 땅값이거든요. 가격이 올라야지만 솔직히 사업성이 더 좋아지고 하는 거라서, 시장이 안 좋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주춤했었고, 다시 이제 최근에 뭐 또 쪼개기 엄청났잖아요. 유명하죠. 검색해보면 뭐 상가 쪼개기 해가지고 그 전부 서울 사람하고 지금 많이 와가지고 상가 쪼개기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래가 뭐 수익률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 그런 시장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얘들이 결국은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을 했다가 결국은 근데 시장 좋아지면 결국은 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최근에 신탁 방식으로 하려고 신탁사가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저번 8월 말에 아마 조합원 총회를 했거든요. 조합원 총회를 했었고 동의율이 굉장히 높이 나왔다. 55%인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신탁사가 이게 규모가 4조 원인가?
토탈 그 정도 규모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신탁사가 아마 이제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표현하는 신탁사도 몇 군데 있다라고는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저는 또 시장 좋아하지 뭐. 왜냐면 수익률이 나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결국은 이제 조합원 방식으로 또 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초기니까 그냥 이 정도 이런 입지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결국은 얘가 뜨면은 옆에 경남도 뜯고 경동도 뜯고 같이 다 이 라인은요 하나 치고 나면 주르륵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이번 상승장에 또 한번 얘가 휘청이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옆에 있는 경남까지도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보면서 그러면 또 팍 뛸 거거든요. 경남이 얼마 전에 17억까지 치면서 야단났었죠. 마리나 그때 당시 14억 갔을 때 경남이 10억이 안 갔거든요. 근데 17억 거래가 하나 이루어졌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내 방은 잘 모르는데 뭐 중국 사람이 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는 그런 얘기도 막 있던데 일어나서는 84가 17억 가격을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완전히 코가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14억, 15억, 16억 이렇게 내놨었어요. 근데 거래는 안 되죠. 그 하나만 거래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도 가격을 보면은 그때 17억 한번 갔던 게 심리적으로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세요. 경남 마리나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나중에 재건축되면 앞에 여트 경기장 뷰가 보인다 이거죠. 광안대교 뷰가 보인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멀었죠. 연식으로는 이제 요거부터 갈 거라서.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단지 한번 부산에는 이제 동네에는 동네르키가 있다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동에는 마리나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뭐 대신동에는 삼익이 있다고 약간 그렇게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재건축 사대장. 자,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 가성비 단지로 일단 우동 롯데가 아까 5억대에서 5억 중후반, 6억 초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오늘은 가지는 못하지만 저기 동백 두산 이브더 제니스 있죠. 저게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준신 쪽에 마린시티 생활권의 끝자락으로 해서 좀 누릴 수 있고 장점으로는 또 동백섬이랑 해운대 백사장은 더 해수욕장까지 거리는 또 가까워요. 그래서 저게 최고가 한 12억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동호수 따라 다르지만 뭐 8억대, 9억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성비 좋은 걸로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단점은 뷰가 막히는 단지들도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별로고 좀 싸게 사야 되고 또 뷰가 그래도 준수하게 나온다 하는 거는 또 나름 가성비 투자로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우마리나가 원래 이제 형성된 게 88 올림픽 때 여기가 이제 요트 경기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립을 한 곳입니다. 바다를 매립한 곳이고 저기 마린시티랑 함께 여기를 매립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우, 경남, 경동 세 개 건설사에서 이걸 매립을 하고 대신 땅을 받았단 말이죠. 대가로 땅을 받아서 요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가장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 경남 건설에서 들어왔던 경남 마리나, 그 다음 이제 경동 마리나. 그래서 경남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고 회사도 좀 바뀌었는데 경동은 아직 이제 우리 부산에서 잘 자리 잡고 있죠. 네. 그 당시 이제 79년도에 삼익비치가 제일 비쌌잖아요. 부산에서는 제일 상징적인 남천동의 제일 상징적인 아파트고 그리고 12년 뒤에 이제 대우마리나가 입주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자 동네에는 10년 따라 이 아파트 동네는 10년 단위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10년 정도 되면 이제 아파트가 좀 구축이 돼가고 조금 이제 질릴 때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 분양가는 삼익비치랑 여기랑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해운대 해안벨트 따라서 부촌이 형성되면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가격이 급부상을 했죠. 그러면 지금 다시 30년, 40년이 지나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게 삼익비치 재건축이 되면 부산의 1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천동이 부산에서는 대장 동네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우마리나 시리즈하고 동부올림픽타운이 다시 재건축이 되면 또 부산의 부촌이 해운대 우동으로 또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실까요? 네.